안녕하세요. 141 이익선입니다. 여러분은 과학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광활한 우주, 유전, 각종 화학물질이나 복잡한 수식 등 다양한 것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학, 이것은 어떨까요? 흔히 사람들은 공학이라고 하면 이렇게 복잡한 기계장치와 다양한 설계, 구조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학문, 과학과 공학의 경계는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공학과 과학의 관계에 대해 공학은 응용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인터넷에 공학과 과학에 대해 검색하면 공학을 단지 응용과학이라고 설명하는 글을 여러 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공학이 단순히 응용과학, 즉 과학의 범주 내에서 나오지 못하는 학문이라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단순히 공학을 응용과학이라고 부른다면 이는 작곡을 응용 음높이와 목공을 응용 톱질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 공학만이 가지고 설명하는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렇다면 과학과 공학은 도대체 어떤 점에서 바라보는 방향이 다른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과학은 어떤 현상을 발견하면 그 현상을 단순히 발견한 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고 어떻게 이러한 형태의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 입증하는 것이 과학의 최대 목표이지요. 하지만 공학은 약간 다릅니다. 아주 먼 옛날의 건축가들은 현대에도 남아있는 다양한 신전, 왕궁 등 웅장한 건축물들을 지었습니다. 이러한 건축물은 현대의 복잡한 수식적 설계로도 짓기 어렵지요. 하지만 과거의 건축가들은 이러한 건물을 수식적인 설계 없이 건축하였습니다. 그 대신 다른 강력한 무기를 활용하였지요. 한 예로 저희는 위 사진과 같이 아치형의 고대 유적을 많은 유적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치 구조가 아무리 튼튼한 구조라고 하더라도 이를 올바르게 설계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벽이 너무 두껍다면 자원 소모가 크고 벽이 너무 얇으면 무너지기 쉽지요. 그렇기에 건축가들은 이 문제를 끈과 3등분점을 활용하여 고려하였다고 합니다. 그 원리가 무엇이었냐고요? 당시 건축가들은 이러한 설계가 왜 효과적인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이를 수식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더더욱 못하였고요. 이는 그저 세대와 시간을 거듭하며 건축가 사이에서 형성된 일종의 경험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공학의 가장 큰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해도 현상의 이점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경험칙과 이러한 경험칙을 발견해내는 통찰력, 즉 직관입니다.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하더라도 그 사이에서 핵심을 발견할 수 없으면 무용지물이지요. 이 두 가지가 과학과 공학이 궁극적으로 나아가는 바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과학은 현상을 입증하여 설명하는 것에, 공학은 이를 실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이러한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비록 과거에는 이러한 수학적인 발전이 없었기에 이러한 경험이 중요했겠지만 현대에 발달한 수학과 과학 속에서는 이러한 경험칙의 의존은 시간 낭비 아닌가?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 또한 어느 정도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의 핵심은 경험칙의 의존이 아니더라도 현대에도 각종 분야에서 경험칙이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19세기 찰스 파슨스는 새로운 형태의 증기기관을 발명하였습니다. 기존의 기관보다 3배에서 4배가량 강력한 기관이지요. 파슨스는 이 기관을 만들기 위해 과거의 헤론, 제임스 와트 등이 개발한 증기동력원, 증기기관에서의 장단점에 대한 학습과 이를 바탕으로 내려진 증기의 유속을 줄여야 안전하다는 결론, 레뉴와 랭킨이라는 과거의 과학자들이 만든 과학적 이론과 증기에 대해 경험적으로 얻어진 데이터 등을 종합하여 기관에서 분출되는 증기의 속도를 조절해 나아가며 분당 1만 8천회가량 회전할 수 있으면서 안정적인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공학적인 방법과 과학적인 방법의 결합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 정확히 말하자면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만들어진 고급 경험칙을 사용한 것이지요. 결국에는 과학과 공학 모두 인간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은 같기에 과학적 방법과 공학적인 경험칙, 직관의 결합은 다양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것이 두 학문의 연결고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과학적인 방법과 자, 여기서 컷 한번 하고 추가적으로
과학적 이론이 더해진 공학을 통해 한정된 기술, 한정된 자원, 한정된 정보 속에서 공학자가 뛰어난 도약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지요. 여기서 저는 이 책의 주제에 대해 마지막 의문을 하나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위 책의 원제는 The Things We Make, 즉 우리가 만드는 것들이며 위 책은 예전에 여러 인물들이 수행한 여러 공학적 과정에서 얻는 교훈을 다룬 책이므로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책이 번역서로 출간되며 위 책의 제목은 보시다시피 샘은 공학이 되었습니다. 샘은 공학. 이 제목이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살면서 수많은 경험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지식과 노하우를 얻습니다. 꼭 거창하지 않더라도 자전거를 넘어지지 않게 타는 법, 요리 과정에서 국물을 우리는 시간, 컴퓨터 단축키의 활용 등이 있지요. 이러한 점은 저희가 직접 경험 또는 간접적인 학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드는 일종의 경험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생활 속에서 모르는 것, 즉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 있을 때 다른 경험에서 얻은 경험칙으로 다양한 시도를 수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전자제품의 기능을 찾기 위한 시도와도 같이 말이죠. 이러한 저희의 행동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직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경험칙과 직관, 바로 공학을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즉, 저희는 생활 속에서 공학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나아가 삶 자체가 공학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즉, 삶은 공학이라는 것이죠. 경험과 직관을 바탕으로 세상을 채워나가는 공학.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들리는 말일 수 있습니다. 물론 계산 능력 역시 중요하지만 공학자에게 몹시 중요한 자질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해온 경험칙과 직관입니다. 그리고 저희 모두는 삶 속에서 이러한 경험과 직관의 공학을 계속해오고 있지요. 이러한 경험과 직관을 바탕으로 단순히 공학에만이 아닌 삶 곳곳에 적용될 수 있는 수많은 요소를 담고 있는 책. 지금까지 빌 헤맥에 져서 The Things We Make, 삶은 공학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